지금 38분 정도 계시는데 송글씨 노트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 제가 송글씨를 여울님도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꼭 송글씨를 써야 하는 경우가 저도 뭐 메인 주로 옵시디안 뭐 컴퓨터에서 주로 컴퓨터랑 사니까 주로 컴퓨터로 대부분 하죠. 근데 저희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미팅 자리인데 뭐 CEO가 뭐 얘기하고 있고 뭐 한 30명쯤 있는데 거기서 막 타이핑할 수도 없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이렇게 1대1이나 뭐 가까운 자리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뭐 내가 컴퓨터로 막 타이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저도 이렇게 노트가 있지만 이렇게 노트를 놓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대면하면서 쓰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꼭 손글씨를 써야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혹은 그런 상황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시작한 거는 이제 좀 오래됐는데요. 1999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요.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플랭클린이라고 하나요? 예, 많이 아시죠? 이거를 썼는데요. 이걸 많이 쓰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회사에서 소중한 건 먼저 하기라는 워크숍을 보내줘가지고 저는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에 보면 이 벤자민 플랭클린의 명언을 이렇게 적어 놨었죠. 근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강사가 끝나고 약속 5가지를 딱 하면서 해라. 이거를 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2가지만 적어봤는데요. 배운 거를 48시간 이내에 오늘의 핵심 내용을 가르친다. 이거를 약속을 하고 해야 됐어요. 제가 나중에 약속 1가지를 제가 드릴게요. 1가지만. 이게 또 제텔 카스텐이나 그 2번째 내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출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프랭클린 플러너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라이브 스크라이브라는 걸 쓰게 됐는데요. 이걸 왜 쓰게 됐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펜을 이용하는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왔는데 영어 미팅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저도 그 전에 뭐 5년 정도 살았으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인도 애들이 하는 영어를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거의 뭐 한 40% 정도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일은 해야 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게 된 건데요. 이 브라우저 화면 보이시죠? 에코 이거 스마트 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고 퍼즈하면 스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미팅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이거의 장점은 그냥 제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썼던 거를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녹음을 들려줘요. 그래서 한동안 뭐 수년 동안 뭐 굉장히 잘 썼어요. 네. 이 사이트고요. 네, 근데 단점은 이게 펜이 좀 두꺼워요. 펜이 좀 두껍고 필기감은 거의 노트랑 비슷해요. 뭐 볼펜 쓰는 거랑 필기감은 거의 똑같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약간 두껍다, 펜이. 왜냐하면 이게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뭐 수업을 들을 때 녹음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람이 간사해서 이제 좀 들리니까 이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니 그 뒤로 제가 쓰게 된 게 로켓북이라는 거를 또 쓰게 됐는데요. 제가 이걸 쓰게 된 거는 이제 한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이거 송글씨 하는 것보다 이제 디지털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손의 필기감은 잃기를 싫은 거예요. 손의 필기감은 유지를 하면서 이게 뭔가 그 디지털하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제가 제목을 붙인 게 하이브리드라고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완전 아날로그 노트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형태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꽤 오랫동안 썼고 뭐 최근까지도 썼었어요. 예, 지금 그 어떤 분이 박양호 님이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 녹음 가능한 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 라이브 스크라이브라는 거는 이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블릿용으로 쓰는 것 중에는 이제 애플 펜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쓰죠. 지금 뭐 크게 양대 앱이라고 하는 게 노트빌리티랑 굿노트를 많이 써요. 뭐 원노트도 물론 쓰지만 무료로. 제가 구매해서 써본 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굿노트가 좋다고 해서 굿노트를 써봤어요. 이제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뭐 필기감이나 뭐 이런 부분은 굿노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노트빌리티의 장점은 녹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녹음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노트빌리티로 가더라고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미팅, 예, 먼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라켓북은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는데, 이건 그냥 재활용이에요. 이건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그림이 그냥 쓴 다음에요. 그냥 지우면 돼요. 그냥 쓱싹쓱싹.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뭐죠? 그 수건 같은 거랑 같이 딸려오잖아요. 그냥 적은 다음에 그냥 이 물 뿌려가지고 그 화이트보드 지우는 거 있죠. 화이트보드 지우는 걸로 그냥 이렇게 뿌린 다음에 지우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거는 지워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걸 썼던 이유가 아까 디지털화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계속 쌓이기만 하고 다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노트라는 거는 다시 봐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분 잠깐 새길로 빠졌는데요. 이재영 교수라는 분이 이게 노트 쓰기에 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분도 노트 쓰기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그 웹 클리핑 리디북스에서 했던 게 노트의 품격이라는 책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옵시디안으로 인풋하는 거.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최근 몇 가지 팁을 얘기하는 게 정자체로 써야 된다. 그리고 다시 봐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손글씨에 쓰면 다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쌓아만 놓고. 그래서 제가 프랭클리도 이게 지금 쌓여 있는데 다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유가 이런 하이브리드 노트 라켓북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 제가 강제로 이거를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려면은 이걸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 스캐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PDF로 스캔을 해서 옵시디안에 넣고, 아니면 예전에는 원노트에 넣었었죠. 옵시디안 쓰기 전에는. 그럼 이걸 PDF로 만들고 한번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스캔해서, 이것도 심플해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찍은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 밑에다 여기에 체크하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여기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왼쪽에 있는 거는 뭐 구글 드라이브, 이거는 원노트, 이거는 뭐 이메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제가 이메일에 표시하면 이메일로 PDF가 가고,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체크를 하면 구글 드라이브로 PDF가 익스포트가 돼요.
이제 그 점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저는 뭐 원노트로 이렇게 인풋을 해서 노트를 인풋한 걸 다시 읽으면서 노트를 다시 보게 일부러 환경을 만든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손글씨만 쓰면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이게 제가 이거 여기 있는데요. 이게 한 36페이지예요. 그러니까 36페이지고 또 이거의 장점은 그린, 그러니까 환경 보호가 되는 거죠. 이거 36페이지만 있으면 노트 뭐 100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그냥 끝나요. 펜만 이제 계속 사면 되죠. 왜냐하면 이건 화이트보드니까 그냥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이거 하나만 사면 끝이에요. 그냥 뭐 펜은 특수 펜이니까 펜은 계속 사야 되는 거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아직은 버릴 생각은 없어요. 뭐 어떤 뭐 오랫동안 여행 간다든가 하면 굳이 뭐 여러 권 그 송글씨 노트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굉장히 얇거든요. 이게 굉장히 얇은데 이 얇은 거 그냥 하나 들고 가면 뭐 그냥 지우고 이렇게 임포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노트를 고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바꿔준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태블릿 형태는 이제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제 디지털 형태. 이런 것들은 그냥 태블릿에서 애플 펜슬이나 스마트 펜슬로 그냥 쓰면 되죠. 뭐 원노트나 굿노트. 근데 제가 굿노트를 써봤는데 필기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그 태블릿에 쓰는 거잖아요. 이 라켓북은 손에 쓰는 손글씨랑 이 태블릿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화이트보드에 쓰는 느낌이긴 한데 이 태블릿에 펜슬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손글씨에 쓰는 거랑 이거의 중간. 그리고 이 리마커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뭐 프리미엄 뭐 태블릿이다. 꼭 표방을 해요. 굉장히 뭐 한 500, 300불 넘는 것 같아요. 한 500 되나? 이거는 그냥 이잉크 기반이고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이거는 장점은 그 손글씨 같은 필기감을 제공한다. 그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30개국의 OCR을 지원하는데 뭐 한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싸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검색해 보시면 리마커블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잉크니까 책도 읽으면 PDF나 이런 거 읽으면서 EPUB은 아마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손글씨 비슷한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러신 분은 혹시 뭐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켓북을 쓰다가 결정적으로 손글씨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라는 이 엄청난 앱을 만나면서 이게 OCR 스캐닝이 한글이 OCR 스캐닝이 되더라고요. 한글로 OCR 스캐닝 되는 게 거의 드물더라고요. 이런 뭐 리마커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는 뭐 쉽게 다 OCR 텍스트로 인풋가 되는데 B 플랫은 이거는 한글로 되고 더구나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로 스캔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캔한 거를 가리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원래 일기에 쓰는데 제가 일기를 보여드리긴 좀 그랬고 이걸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오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제가 그냥 PDF로 임포트한 거거든요. 이게 노트 손글씨 그냥 노트에 적어가지고 일반 노트에 적어가지고 임포트를 PDF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임포트 할 때 보시면 PDF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이 스크린 한 거 보여드리면 이 폰에서 스캔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쉐어 PDF 세 가지 포맷이 있네요. PDF, 그 다음에 이미지스,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쓰니까 맨 밑에 이게 save to files가 아이클라우드로 세이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바로 세이브가 되죠. 이쪽으로 옵시디안으로. 옵시디안이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이거는 PDF로 임포트한 거고요. 이거는 텍스트로 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수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근데 문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이 여기 틀렸죠. 이게 원래 준인데 이게 T로 지금 바뀌었죠.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지금 붙어서 나왔죠. 뭐 이 정도 오류가 있죠. 근데 뭐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니까 뭐 엄청 고맙죠. 근데 가끔 이게 제가 정차체로 깨끗하게 써서 그렇고요. 좀 약간 흘렸으면 이게 오류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또박또박 쓰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하나도 안 났어요. 거의 뭐 100% 한글을 변환을 시켜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여기 또 할 수가 있겠죠. 뭐 연결 문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서 다른 문서 옵시디언 할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나의 생각도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의 생각에서 이 노트 읽은 거에 대해서 뭐 하이라이팅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노테이시터라는 그 플러그인 아시죠? 어노테이트라는 그 옵시디안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똑같은 PDF를 지금 이거는 어노테이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크다운 파일로 열면 이렇고요. 이거는 어노테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PDF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하이라이트하고 여기에 제 생각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여기에 적을 수가 있죠. 이게 어노테이트 노트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어노테이트. 저기가 있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고요. 뭐 여기에 태그도 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PDF를 뭐 어노테이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텍스트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뭐 텍스트에 있는데 굳이 뭐 어노테이트를 PDF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송글씨 노트로 좀 회귀를 하게 됐어요. 이런 아날로그로 좀 치열하게 어떻게 디지털 화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 쓸 때는 뭐 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뭐 그 불린 노트 쓰시는 분들은 뭐 만년필도 쓰시고 하는데, 이런 뭐 조그만한 그런 수첩 쓸 때는 이런 0.28 뭐 시그노 이런 펜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쓰는 거는 송글씨 노트 같은 경우는 노트도 좀 뭐 비싼 건 아니고 까다롭게 쓰는데요. 이게 약간 그 붓펜 스타일을 쓰면 이게 뒤쪽에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꺼운 노트를 써요. 이거는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래서 앞에 약간 붓펜 같은 걸 써도 이거는 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를 쓰고 있고요. 이 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펜을 쓰는데 파일럿 레이저 포인트랑 쓰는데, 이거는 약간 그 젤펜 있죠? 젤펜이 좀 잘 써지거든요. 젤펜이 약간 매끄럽게 잘 써지는데, 이거는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이재영 교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써라. 그래서 이거를 좀 실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생각의 차원은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연결해 줍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아까 저도 이 책으로 읽을 때는 이런 걸 캐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손으로 쓰다가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되더라고요. 연구 노트를 기록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단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이런 게 루만 교수가 재테크할 루만 교수가 넘버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러데이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이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꼭 루만 교수만 이런 넘버링으로 재테크했을 때는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걸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넘버링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그 마인드맵 설명할 때 저만의 또 그 넘버링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저만의 넘버링이죠. 프로젝트를 할 때 쓰는 프라이어티 레이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넘버링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